다음은 저희가 사람에 좀 주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네, 오늘은 이렇게 아침의 피플 2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 어떤 기사인지 볼까요? 여당 수도권 위기론의 나경원 정치 복귀입니다. 네, 여기 밑줄 보겠습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오는 24일 모레네요. 국회 도서관 대강당의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연다. 나경원 대표 지금 창립 포럼을 연다라고 했는데 사실 나경원 전 대표가 이 사건 이후에 좀 잠잠했었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을 표시했고요. 당대표 출마 지금 결정하신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전당대회 이후의 당의 모습이 과연 내년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의 지점이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해임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 제가 언제 어떤 제 결심을 말씀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 저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고 극도로 혼란스럽고 이 국민들께 정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제가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나경원 전 대표 사실 당대표에 출마할지 여부를 놓고 상당히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출산 부위원장직에서 해촉이 되고 결국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라고 결론을 내린 뒤에는 사실 그동안 잠잠했었는데 이번에 창립 포럼을 연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동석 의원님, 네. 지금 제목은 정치 복귀라고 뽑았는데 창립 포럼을 여는 게 정치 복귀라고 바로 이어서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 지금 정치 복귀를 선언하는 이유, 제가 볼 땐 아주 적절한 시기를 판단을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수도권 의원들의 반란이랄까요? 어떻게 볼 땐 건강한 반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수도권 의원분들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의 지도부 자체가 수도권 출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아직 총선까지의 시기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도 계속 있고 제가 볼 땐 어느 정도의 대권 주자들이 총선 출마를 계속해서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이 나와서 수도권의 흥행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수도권 의원들의 저런 말씀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란으로 혹시 비춰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불안인데요. 저는 건강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총선을 향한 그런 건강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이 있기 때문에 또 나경원 전 의원이 주목을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이 실제로 정치에 복귀를 하고 총선의 의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윤영걸 대표님. 네. 관건은 공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당대회 때 친윤계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치에 복귀해서 총선 나가겠습니다 하면 공천을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동작 의뢰 지금 당협위원장 맡고 있으니까 네. 경선을 통해서 하지만은 이 대중 인지도나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수도권의 121석 중에서 국민의힘이 16석밖에 안 되거든요. 네. 지난번에 선거에 참패를 했어요. 그래서 중도 이미지라든지 또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아서 그런 점은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네. 하지만은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당도 생채기를 많이 입었고 본인도 생채기를 많이 입었어요. 본인도 저출산위원회 위원장을 그만두고 당대표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것도 하고 옛날에 서울시장도 나가고 하여튼 걸리는 건 다 나가겠다 좀 이런 자세 때문에
좀 너무 욕심이 많지 않느냐 이런 네. 또 당에서 비난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좀 사선 의원이고 좀 신선한 이미지는 좀 없다. 과거에 또 미래통합당이 황교안 대표 있을 때 참패할 때 그때 또 원내대표였잖아요. 네. 여러 가지 책임론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나경원 의원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몇 분 있느냐. 또 여성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그렇게 소문나고 유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 상품 가치는 뭐 충분히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좀 새로운 왜 출마를 하는지 출마할 거는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네. 예, 로마 철학자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늙어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농사 짓는 거랑 출마하는 거랑 두 개라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브랜드 인지도를 삶아서 또 출마는 할 텐데 왜 출마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좀 자세부터 정립하고 좀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위기론이 일고 있는 여권에선 또 나경원 전 의원만큼 또 그렇게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이런 큰 정치인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인이 또 있겠느냐라는 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건은 공천인데 공천을 받을 것이냐 여부를 여쭤봤는데 공천을 받을 것이다? 저는 뭐 받을 가능성이 한 70% 이상 된다고 봅니다. 네. 70%.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마땅한 사람이 수도권에 많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동작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거든요. 네. 지금도 여성 민주당 의원이 합니다만 네. 거기서 다시 재대결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공천 가능성이 더 높다. 윤경호 의원님. 저는 오히려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 것 때문에 여권의 수도권 위기론이 나온다. 지금 윤 대표님 말씀에 여러 대목이 들어있어요. 정말 그 나물에 그 밥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정치인으로서 나경원은 총선 또는 뭐 서울시장 선거, 뭐 무슨 당대표 선거 때만 되면 무조건 다 얼굴 디밀고 나오려고 하는 거야. 뭐 당연해요. 존재 가치가 그거니까. 문제는 리더로서 나경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게 뭐냐. 무슨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요? 그거 하면서 우리 사회에 정말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이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뭔가 내놓은 거 있나요? 그거 그냥 타이틀로 쓰고 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만큼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 자랑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팽당하고 저 같으면 그때 오히려 한번 치고 나가서 윤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한번 정치인으로 뭔가 한번 보여주는 거 이런 거를 보여줘봐라라고 촉구하는 사람들에게 좀 주목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전혀 그런 결기는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정치를 뭐 결기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 이 공동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해법을 제시하고 내가 미래 아젠다를 뭘 내놨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이 그동안에 내놓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없다면 이미 나경원은 4년 전 또는 뭐 그보다 훨씬 전에 평가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나오겠다? 그러니까 위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나오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반대 의견을 또 같이 주셨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뭐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한 건 아닌데 포럼을 연다라는 기사에 정치복귀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지금 나온 얘기인데 지켜봐야겠죠. 그럼 두 번째 인물은 누군지 좀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입니다. 김의겸 의원, 갑자기 저희가 왜 오늘 등장을 한 건지 이거는 저희 기사보다도요. 목소리로 좀 들어보시죠. 청담동 가짜뉴스의 가해자이신 김의겸 의원이 SNL에 나가서 또 그 가짜뉴스를 퍼뜨리신 것 같은데요.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유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머의 세계에서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룰이 있다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인 겁니다. 김의겸 의원은 정치판에서 뻥치시다가 망신당하고 예능판 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그러고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은 않죠. 그렇지만 민주당이 역시 같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고 그분의 그런 거짓말과 가짜뉴스에서도 아직도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 같습니다. 네, 지금 청담동 술자리 얘기가 나왔고요. 정치판에서 뭐 그러더니 예능판 가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여기를 좀 같이 볼까요? 김의겸 의원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한 얘기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지 10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결론을 안 내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소를 했죠. 근데 아직도 왜 결론을 안 내리냐 10개월이 지났는데 민사소송으로 10억 원을 나한테 걸었는데 왜 소송 재판이 한 번도 안 열리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질 끌지 말고 빨리 결론을 내리게 힘 있는 한 장관이 힘 좀 써주십시오. 라고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니 왜 정치판에서 망신을 당하고 예능판에 가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굉장히 지금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신장현 위원님.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굉장히 좀 수위가 높긴 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백브리핑 하는 자리에서 웬만한 국회의원 20-30명의 분량으로 얘기를 하고 회자가 되는 아마 유일한 장관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만큼 또 소구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하필이면 또 김의겸 그리고 한동훈 두 사람의 악연이 국민들이 볼 때는 SNL 코리아만큼 재미있나 봅니다. 많이 소화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보다 저는 좀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이미 대변인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청담동 술자리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미 한번 깨끗하게 사과를 했죠. 네. 그 사과를 한 이후에 원래 사과는 깨끗하고 명료해야 되고요. 군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또 어떤 특정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또 이런 부분들을 마치 이제 좀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들었고 한동훈 장관이 공격할 빌미를 또 제공한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자꾸 이렇게 공격할 빌미를 제공하는 마치 예전에 우리 예능 프로에서 봤던 엑스맨처럼 상대편에게 자꾸 공격할 빌미를 자꾸 제공하시는 게 저는 그게 좀 너무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대변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요. 말에 대한 신뢰는 생명과도 같거든요. 한 번 사과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조근조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엑스맨이라는 말씀까지 지금 나왔습니다.